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안에는 시든 대파 한 줄기와 두부반모, 김치통만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은 환한데 꺼내고 싶은 것은 없었어요. 문을 닫았다가 잠시 뒤에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없던 반찬이 생길 리도 없는데 말이지요. 저녁은 아직 먹지 않았지만 밥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문을 닫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보다 나 하나 먹자고 뭘 꺼내고 싶고 데우는 일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조금 서글펐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귀찮은 날이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끼니를 살피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나 하나를 위한 삶을 차릴 이유가 흐릿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잘 먹어야 한다는 훈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빈 냉장고 앞에서 작아진 마음을 먼저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한 끼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자리를 하나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을 내려놓고 나서 아침을 자꾸 늦게 먹게 되었습니다. 출근할 때는 일어나자마자 물을 올리고 밥을 챙겼습니다. 늦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8시에 먹어도 되고 10시에 먹어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심때가 가까워지고 아침 한 끼쯤 건너뛰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 좋았습니다. 그동안은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누구를 깨워야 하는지, 어느 시간에 집을 나서야 하는지, 저녁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하루보다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재촉이 줄었습니다. 느긋하게 차를 마셔도 되고 창밖을 오래 봐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자 자유와 흐트러짐의 경계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미루면 점심도 애매해졌고 점심이 늦으면 저녁에는 대충 과자나 과일로 때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오후가 되어서야 첫 끼를 먹었습니다. 배가 몹시 고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든든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가 보면 편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설거지도 적고 반찬 걱정도 덜하니까요. 실제로 편한 날도 있습니다. 정해진 밥대에서 벗어난 것이 홀가분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하다는 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날이 덜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하면서 여러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 사람은 국에 파를 많이 넣지 않았고 한 사람은 달걀 가장자리가 바삭해야 좋아했습니다. 누구는 아침에 찬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했고 누구는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찾았습니다. 저는 늘 제목보다 다른 사람의 입맛을 먼저 기억했습니다. 귀찮다고 투덜댄 날도 많았지만 무엇을 차려야 하는지는 분명했습니다. 반찬을 만들다 간을 보면 그것으로 제 입맛도 확인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제 입맛보다 가족이 잘 먹는 표정을 더 오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냉장고 앞에 서면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뭘 먹고 싶으냐는 질문이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입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취향은 그렇게 오래 기억했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곡이 무엇인지 한참 생각해야 합니다.
미역국을 좋아했는지, 가족이 잘 먹어서 자주 끓였는지도 헷갈립니다. 잡채를 좋아했는지, 잔칫날마다 해야 해서 익숙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더 작은 포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은 비싸 보이고 큰 것은 남을 것 같습니다. 두부 한 모를 사면 반은 남고 채소 한 봉지를 사면 끝까지 먹기 전에 시듭니다. 사과 한 봉지를 들었다가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다시 내려놓습니다. 생선도 토막을 샀다가 냉동실에 넣어둔 한 토막을 몇 주 뒤에 발견하기도 합니다. 남은 음식을 버리는 날에는 제가 살림을 못한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깝다는 생각과 함께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예전에는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훤히 알았습니다. 누가 언제 먹을 것인지까지 생각하며 자리를 정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통 하나가 안쪽으로 밀리면 며칠씩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살림을 놓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적게 삽니다. 적게 사니 냉장고가 비고 냉장고가 비니 먹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또 대충 넘깁니다. 빈 냉장고는 어느새 제 무심함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본 적도 있습니다. 메뉴를 고를 때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문 앞에 음식이 도착하면 집 안에 잠깐 활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퍼지고 여러 반찬이 한꺼번에 놓이면 누군가와 함께 먹던 저녁이 돌아온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면 양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넉넉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것을 통에 옮겨 담을 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까지 같은 음식을 먹고 나면 처음의 기대는 사라지고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또 먹기는 싫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즐거움보다 남은 음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피로가 더 크게 남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밥을 데워 김치 한 조각을 올려 싱크대 앞에서 먹었습니다. 식탁까지 그릇을 가져가는 일이 괜히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한 손으로 그릇을 들고 몇 숟갈 먹으니 금방 끝났습니다. 설거지도 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편하기는 했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돌아오니 저녁을 먹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배에는 무언가 들어갔는데 하루에 한 장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앉지 않았고 맛을 보지 않았고 다 먹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지도 않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식사는 끝났는데 저녁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은 드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잘 먹었다고 답했습니다. 김치에 밥을 먹은 것도 밥은 밥이니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자 왜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에게 걱정을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말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밥을 대충 먹는다고 말하면 당장 반찬을 보내거나 잔소리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고맙지만 매번 도움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제 생활을 모두 설명하고 허락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냉장고도 괜찮고 밥도 괜찮고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늘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혼자라서 편한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쉬고 싶을 때 쉬는 자유도 소중했습니다. 다만 그 말 뒤에 설명하지 않은 저녁이 몇 번쯤 숨어 있었습니다. 비가 길게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문에 빗소리가 붙어 있었고 부엌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두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찬 기운이 발목으로 내려왔습니다. 무엇을 찾는 사람처럼 안쪽을 들여다보았지만 사실 찾고 있던 것은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오늘 하루 어땠느냐고 물어주는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한 숟갈 더 먹으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식탁 맞은편에서 들리던 작은 기침과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도 생각났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던 때에는 귀찮다고 여긴 소리들이 혼자 있는 집에서는 그리운 소리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이어지던 별것 아닌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오늘 버스가 늦었다는 말, 시장의 채소가 비쌌다는 말,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이 나찍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식탁을 식탁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 밥을 차리는 일이 왜 이렇게 어색해졌을까 생각했습니다. 평생 밥을 해왔는데 정작 한 사람분의 밥 앞에서는 초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분의 국은 끓일 수 있는데 한 그릇의 국은 양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큰 냄비에는 익숙했지만 작은 냄비는 낯설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를 위해 끓이는지 묻는 마음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식탁 끝에 놓인 작은 사과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만 사온 것이었습니다. 사과를 씻어 반으로 자르고 접시에 놓았습니다. 밥도 국도 아니었지만 싱크대 앞에 서지 않고 의자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첫 조각은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두 번째 조각에서는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조각을 먹을 때는 접시가 비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 저녁을 모른 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과 하나로 허기가 모두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식탁에 앉아있는 동안에는 제가 제 곁에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앉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이상하고도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도 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부반 모와 김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제가 그 앞에서 한 번 덜 한숨을 쉰 것이었습니다. 두부를 꼭 훌륭한 요리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데우고 두부를 넣었습니다. 김치를 조금 꺼냈습니다. 간을 여러 번 보지도 않았고 보기 좋게 담지도 않았습니다. 맛이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식탁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어제 사과를 먹었던 자리에 따뜻한 김이 올랐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두 손을 잠깐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조금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숟갈을 먹고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숟갈을 먹고
오늘은 이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먹는다는 사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혼자라는 말의 모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버려진 사람의 저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낸 한 사람의 저녁처럼 느껴졌습니다. 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쪽이 조용히 아파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냉장고를 몇 번이나 열었다 닫은 적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국 대신 커피로 저녁을 넘긴 분도 계실 겁니다. 전화가 오면 잘 먹었다고 먼저 답한 분도 계실 겁니다. 밥은 먹었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저녁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 오면 우리는 또 평소처럼 움직입니다. 장을 보고 약속에 나가고 가족의 전화를 받으며 잘 지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저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먹는 일이 외로운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위해 수고하는 일을 아까워하게 되었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것을 내주면서 내 몫은 남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을까? 이 질문은 자신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습관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가족을 먼저 챙긴 시간이 길었습니다. 정해진 일과에 맞춰 움직인 시간도 길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의 입맛을 살핀 시간은 더 길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수록 자기 한 사람의 끼니는 낯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수고에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잘 먹는 표정을 볼 수 있었고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일을 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수고는 결과를 확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낯설음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닙니다. 삶의 역할이 바뀐 뒤 새로운 리듬을 아직 배우는 중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밥을 차리게 하던 이유가 달라진 것입니다. 함께 먹을 사람이 사라지면 음식의 양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장을 걸 이유도 줄어듭니다. 시간을 맞출 이유도 줄어듭니다. 식탁에 앉을 이유도 함께 줄어듭니다. 냉장고가 빈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더 크게 빈 곳은 하루의 순서일 수 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오전이 시작되고 저녁을 먹으면 하루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서가 흐려지면 시간은 많아졌는데 하루의 모양은 오히려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를 회복한다는 것은 거창한 밥상을 차리는 일이 아닙니다. 사라진 하루의 순서를 하나 되찾는 일입니다. 나는 아직 내 하루를 돌볼 사람이라는 사실을 작은 그릇 하나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리나요? 이제 와서 뭘 그렇게까지 차려 먹나? 나 혼자인데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 말에는 체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를 줄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살림을 간단히 하고 남은 시간을 편히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몰아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무거나 먹는 날과 나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날은 조금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음식도
존중받는 자리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잘 차리지 않아도 나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대하는 작은 태도가 하루의 표정을 바꿀 때는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잘 차리는 법이 아니라 혼자 먹는 한 끼를 덜 쓸쓸하게 바라보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사람들은 먹는 일을 배만 채우는 행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때를 나누고 함께 있는 사람을 살피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생활의 질서로 여겼습니다. 시대와 식탁은 달라졌지만 한 끼가 하루의 매듭이라는 점은 지금도 비슷합니다. 아침의 한 끼는 밤과 낮 사이에 작은 선을 긋습니다. 저녁의 한 끼는 바깥일과 쉼 사이에 문을 놓습니다. 그 선과 문이 희미해지면 하루가 길게 이어질 뿐 어디서 시작하고 마쳤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동양의 예에 관한 생각은 거창한 의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에 마음을 담고 자신과 곁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생각을 혼자 먹는 식탁에 가져오면 한 사람의 밥상도 충분히 예를 갖출 만한 자리가 됩니다. 예를 갖춘다고 해서 반찬을 늘리거나 옷을 단정히 차려입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릇을 놓고 앉아 첫 숟갈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먹는 사람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작은 예입니다. 서양의 에피쿠로스 철학은 화려한 음식보다 소박한 것으로 충분함을 느끼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를 오늘의 부엌에 옮겨보면 많은 반찬보다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일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두부 한 조각과 따뜻한 차도 허술한 실패가 아니라 한 끼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박함은 부족함을 억지로 아름답게 꾸미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힘과 형편 안에서 충분한 지점을 찾는 태도입니다. 어제보다 힘이 적은 날에는 더 작은 한 끼가 그날의 충분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생각은 서로 먼 곳에서 왔지만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식사의 가치는 음식의 수나 가격으로만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를 자리에 앉히는지가 한 끼의 표정을 바꿉니다. 혼자 먹는 식탁을 임시 식탁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군가 올 때까지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의 예행 연습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이 하루를 마치는 정식 자리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 날만 좋은 그릇을 꺼내고 혼자인 날에는 냄비째 먹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을 잘못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냄비째 먹는 것이 편한 날도 있으니까요. 다만 편해서 그렇게 하는지, 나 한 사람에게는 그릇조차 아깝다고 느껴서 그러는지는 조용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물론 마음만 바꾼다고 매일 요리할 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차는 날은 계속 옵니다. 냉장고가 비는 날도 있습니다. 같은 반찬을 여러 번 먹는 날도 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갈 기운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리하지 않은 음식도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온 반찬도 괜찮습니다. 데운 국도 괜찮습니다. 어제 남은 것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빵과 우유가 편한 날도 있고
과일과 차가 마음에 맞는 날도 있습니다. 음식에 손이 얼마나 갔는지보다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빠뜨리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식탁을 가득 채우려 하면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분의 밥은 오히려 비워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 반찬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매번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아도 됩니다. 조금 남으면 살림을 실패했다는 생각도 내려놓아도 됩니다. 한 끼를 완벽하게 만드는데 힘을 다 쓰면 다음 끼니가 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가능한 만큼에서 멈추는 것도 생활을 오래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같은 것을 며칠 먹는다고 삶이 초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맞는 간단한 음식이 있다면 반복해도 좋습니다. 반복은 성의 없음이 아니라 결정을 줄여주는 생활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정하는 데에도 힘이 듭니다. 냉장고 안을 보고 남은 양을 생각하고 조리 시간을 따지고 설거지까지 떠올리면 먹기도 전에 지칠 수 있습니다. 익숙한 한 끼가 있다는 것은 그 많은 결정을 잠시 쉬게 해줍니다. 무엇을 먹을지 정하는 일이 힘든 날에는 입맛보다 온도를 먼저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것이 당기는지 시원한 것이 편한지만 생각하면 선택이 조금 쉬워집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복잡한 질문을 작게 줄이는 방식일 뿐입니다. 밥이 좋은지 면이 좋은지부터 생각하면 답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국물이 좋겠다고 생각하면 냉장고 안의 재료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차리고 싶지 않은 날에는 그 마음을 인정해도 됩니다. 오늘은 힘이 적은 날이라고 이름 붙이면 됩니다. 힘이 적은 날의 식사는 힘이 많은 날의 식사와 달라도 됩니다. 그 차이를 실패로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의 기운은 날마다 같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 잠을 설친 날,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날에는 작은 동작도 무겁습니다. 그날의 나를 어제의 힘으로 재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먹을 때 라디오나 익숙한 음악을 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막을 덜기 위한 좋은 동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잔잔히 흐르면 식탁 맞은편이 완전히 비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소리에 정신을 모두 맡기기보다 첫 숟갈만큼은 음식의 온도와 냄새를 알아차려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한 끼를 시작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지 조금 짠지만 느껴도 됩니다. 맛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식탁이 너무 넓어 보인다면 한쪽만 써도 됩니다. 큰 상 전체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쟁반 하나나 작은 매트 하나가 오늘의 식사 자리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공간을 줄이면 외로움의 크기도 조금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의자를 계속 바라보게 된다면 앉는 방향을 바꿔도 됩니다. 창가를 향하거나 편안한 그림이 보이는 쪽으로 자리를 옮겨도 됩니다. 식탁의 모양은 그대로여도 내가 바라보는 풍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매번 함께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연결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은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물으며 안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긴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나는 두부를 데워 먹었다는 말과 너는 무엇을 먹었느냐는 질문만으로도 식사가 서로의 하루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하지 못한 날에도 자신의 식사를 벌처럼 대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굶을 이유는 없습니다. 약속이 없다고 남은 음식만 서서 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누가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은 날에도, 약속이 없는 저녁에도 당신의 한 끼는 돌볼 만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밥을 해준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한 끼에는 말로 하지 않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뜨거울까 불어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가까이 놓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숟갈 더 먹으라고 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사람에게 과일을 조금 깎아 건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요리법보다 오래 남습니다. 어떤 음식이었는지는 잊어도 나를 챙겨주던 손길의 기분은 기억합니다. 이제 그 다정함의 방향을 아주 조금 자신에게 돌릴 차례입니다. 대단히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즐겁고 씩씩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평생 해온 다정한 동작에서 자기 몫을 빼지 말자는 뜻입니다. 냉장고가 비어있다는 사실과 내 삶이 비어있다는 느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는 다음 장을 보기 전 잠시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삶까지 소홀했던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적은 날과 나의 가치가 적은 날은 같은 날이 아닙니다. 반찬통이 비었다고 관계와 추억까지 빈 것은 아닙니다. 냉장고에 흰 불빛이 쓸쓸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 서 있는 사람까지 쓸쓸함으로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오래 살아낸 시간이 있고 여러 사람을 돌본 기억이 있고 앞으로 자기 방식으로 채워갈 하루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은 날에는 작은 일도 크게 보입니다. 두부를 자르는 일이 크게 보입니다. 그릇을 꺼내는 일도 크게 보입니다. 식탁을 닦는 일도 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산을 다 넘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끼를 완성하는 대신 한 끼가 앉을 자리만 만들어도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자주 말합니다. 많이 못 먹어도 조금은 먹어. 따뜻할 때 한 숟갈 들어. 천천히 해도 괜찮아. 오늘 힘들었으니 쉬어가며 해. 그런데 자신에게는 이상할 만큼 말을 아낍니다. 자신에게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묻기 쉽습니다. 왜 예전처럼 부지런하지 못하냐고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말은 채찍보다 허락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거창한 다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밥상 앞에서 속으로 한마디만 건네도 좋습니다. 여기 앉아도 된다. 이 음식은 내 몫이다. 오늘도 수고했다. 이 말은 외로움을 없애는 주문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외로운 사람을 더 외롭게 대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마음이 빈 날에 자신까지 밀어내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잘 먹는다는 말도 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것만 잘 먹는 일은 아닙니다. 영양을 완벽하게 계산하는 것만 잘 먹는 일도 아닙니다.
반찬수를 늘리는 것만 잘 먹는 일도 아닙니다. 내 형편과 기운을 살피는 것도 잘 먹는 일입니다. 가능한 만큼 준비하는 것도 잘 먹는 일입니다. 앉아서 한 끼를 마쳤다고 알아주는 것도 잘 먹는 일입니다. 한 입 먹고 더 먹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도 자신을 살피는 태도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밥상이라서 더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 흐트러져도 됩니다. 좋아하는 그릇 하나만 써도 됩니다. 아침에 국을 먹어도 되고 저녁에 빵을 먹어도 됩니다. 자신의 하루와 맞으면 됩니다. 가족에게 맞추느라 자주 먹지 못했던 음식을 이제 천천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맵지 않은 음식이 편한지, 씹는 맛이 있는 것이 좋은지, 따뜻한 차가 어울리는지 새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입맛을 모른다는 것은 입맛이 없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다시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입맛을 알아가는데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은 별로였고 내일은 괜찮았다는 작은 차이가 쌓이면 내 식탁의 모양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의 격식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식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자 먹는 한 끼를 다시 시작하는 가장 작은 지혜일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은 하나뿐입니다. 찬장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릇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아두세요. 비싼 그릇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써서 손에 익은 그릇도 좋습니다. 빛깔이 편안한 작은 대접도 좋습니다. 예전에 선물 받고 아껴두었던 그릇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그 안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설거지를 새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를 식탁에 놓는 것으로 끝입니다. 장을 보러 나갈 필요도 없고 음식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냉장고 안을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할 일은 그릇 하나에 자리를 내주는 것뿐입니다. 이 행동은 내일의 나에게 자리를 맡아두는 일입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무엇을 먹을지 막막하더라도 식탁 위 그릇은 먼저 말해줄 겁니다. 여기가 당신의 자리라고 말입니다. 무엇이든 조금 담아 앉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 그릇에는 거창한 요리가 아니라 지금 가능한 것을 담으면 됩니다. 밥반 공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일 몇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데운 두부나 사온 반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담느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그릇 하나를 미리 꺼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식탁을 지날 때 빈 그릇이 보이면 부담이 될까? 그럴 때는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릇은 채우라고 재촉하는 물건이 아니라 당신이 앉을 자리를 지켜주는 작은 표지입니다. 한 끼를 걸은 날에도 그릇은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혹시 오늘은 그릇을 꺼낼 힘도 없다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제안은 숙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날 한번 해보면 됩니다. 다정함은 억지로 밀어붙일 때보다 기다려줄 때 오래갑니다. 빈 냉장고 앞에 오래 서 있었던 당신께 문을 열었다 닫은 횟수만큼 마음이 게을렀던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지 몰랐던 것이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해 움직일 이유를 잠시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누군가의 밥들을 기억했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의 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아픈 사람의 죽을 시켰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남겨두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닫기 전에 빠진 것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은 날에도 다음 끼니를 준비했습니다. 그 많은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갈 곳을 몰라 부어 한편에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전부 되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예전처럼 큰 상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작은 그릇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일은 그 안에 가능한 것을 조금 담으면 됩니다. 잘 차린 상이 아니라 나를 빼놓지 않은 상이면 됩니다. 혼자 먹는 저녁에도 하루를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따뜻한 김은 오릅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도 납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르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소리와 순간은 오늘도 당신이 자신의 삶에 자리를 내어 주었다는 작고 분명한 증거입니다. 냉장고가 비어 보이는 날에도 당신의 하루까지 빈 것은 아닙니다. 아무 약속이 없는 저녁에도 당신은 돌봄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돌봄을 반드시 혼자 다 해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날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말해도 됩니다. 함께 먹고 싶은 날에는 누군가를 불러도 됩니다. 혼자 있고 싶은 날에는 조용히 혼자 먹어도 됩니다. 다만 자신을 가장 늦게 챙기던 습관에서 오늘 한 걸음만 돌아오면 됩니다. 매일 냉장고 문을 열 때 한숨이 먼저 나와도 괜찮습니다. 문을 다시 닫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뒤 식탁 위의 그릇을 보고 마음이 조금 움직인다면 그때 가능한 만큼만 시작하세요. 한 숟갈이면 한 숟갈대로 시작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면 그것대로 자신에게 건네는 인사입니다. 당신의 한 끼는 남은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식탁은 누군가 오기 전까지 비워두는 대기실도 아닙니다. 오늘을 지나온 한 사람이 잠시 앉아 숨을 고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당신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빈 냉장고의 불빛보다 식탁 위 작은 그릇 하나를 더 오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당신의 몫은 남아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드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함께 들었습니다.